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코인 쪽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흔쾌히 아니에요. 쉽게 올 수 있어요. 와주셔가지고 그 변호사님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거는 댓글이나 안 그러면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다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퍼코리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었던 다단계 형식의 코인?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문의가 엄청 많았었어요. 사실 뭐 저는 단순히 구독자분들이 퍼즐 이거 사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한 거지만 그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반응이. 네, 댓글도 그렇고 플러스 친구도 그렇고 이 코인은 뭐예요? 이 코인 어때요? 안 그러면 뭐 이미 출금 금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내용이 많아서 오늘 아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연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저는 1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 2년 정도의 결혼 예정인 2년 후겠죠. 네. 28살 여자입니다. 부모님께 묻기도 그렇고 제 주위에 아직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 올립니다. 예, 요즘 6개월 전부터 남자친구의 투자 때문에 미치겠어요. 코인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건 이래서 좋고 고수익이라면서 코인도 투자한다고 하네요. 차라리 비트코인 같이 남들 다 아는 코인에 투자했으면 모를까. 갑자기 땡땡 코인이라고 원금 손실 없고 하루에 0.3에서 0.5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여기에 네.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거 무조건 사기라고 하고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아서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코인 투자가 너무 걱정이에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법으로는 어디서부터 사기로 보나요? 나중에 투자한 남자친구가 진짜 사기라도 당하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작부터 하면 안 되는 불법인가요? 이게 질문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제 생각에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나? 다단계를 그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고급지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단계가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추천인이 있으면 네.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제 추천인으로 변호사님이 딱 가입을 했어요. 네. 변호사님이 거래하는 거에 수수료가 이제 거래소한테 주잖아요. 수수료를. 네. 그 수수료의 몇 %를 저한테 주네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그 거래가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그 커미션 같은 걸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다단계가 진짜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가 사기인지 아닌지 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읽어주는 사연 중에 원금 손실이 없다. 이건 원금 보장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금 보장 자체를 사용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면 그렇죠. 거기 안에 그게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인허가 받지 아니하고 또는 등록 신고되지 아니한 회사나 뭐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제1호를 보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이게 바로 원금 보장이잖아요. 네,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원금 보장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 일단 의심하고 봐야죠. 이게 아예 불법이군요. 이게. 그렇죠.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예 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게 사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팁이네. 어쨌든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어쨌든 뭐 어떤 투자도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심을 하고 봐야죠. 원금 보장.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원금 보장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그 원금 잃기 싫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원금 보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원금 보장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는 사실 단순히 코인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사수신행위는 뭐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자금을 전액 보장해 주겠다거나 이러면 다 이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변호사님은 혹시 코인 투자 해보셨어요? 코인 투자요.
그 빗썸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빗썸이랑 거래소에서. 네,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제가 접하게 된 게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좀 사기 좀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 없이 있다가 주식만 좀 하다가 책을 한 2권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해보자. 빗썸 그게 제일 들어갔더니 좋죠. 1,000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1,000원 가입하면. 네. 비트코인을 샀어요. 0.0000. 네, 엄청 조금. 네.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가격. 이게 올랐나 내려갔나. 더 사면 안 되겠다 하고 안 했습니다. 네. 그래도 현명하게 딱. 네, 저는 딱 1,000원 했어요. 1,000원. 거기서 준 돈.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뭐 약간 옆으로 생각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러한 걸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네네, 그런 게 이제 그렇죠. 실제로도 좀 있는지도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코인 투자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좀 큰 금액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작년 한 1년 전쯤에 작년 한 11월쯤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떤 경우였냐면 본인이 코인의 개발자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코인이라고 해서 자기도 추천받아서 이걸 주변 지인들한테 계속 추천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기로 밝혀지니까 이 사람이 권유했던 그 사람들이 이 중간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업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드러나질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아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고소하려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사람들을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상담 오셔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여기에 지금 내가 몇 억이 들어갔는데 내가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이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네. 뭐 영상을 수요일에 찍었는데 그거 보고 오신 거 아니죠? 몰라요. 저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영상 찍었어요. 네, 이거 수요일 날 완전 복습하겠습니다. 완전 비슷한 내용을 진짜요? 영상을 찍었거든요. 진짜요? 네. 추천인은 고소하세요가 결론이었거든요. 추천인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요 의뢰이신 분들은 어쨌든 그 자기 추천인이요. 추천을 하고 다니시는 그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사실 억울한 경우도 진짜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를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코인을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A 코인을 만약에 홍보를 딱 하고 나면 이게 사기라고 밝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막 유튜브에 눈물 흘리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약간 네. 그럼 이제 댓글로 뭐 잘못을 인정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댓글이 진짜 사람들이 단 건지 마음에 드는 댓글만 남긴 건지는 유튜브에서 댓글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뭐 내 지인이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소도 쉽지 않고 그렇죠. 얼마나 악의가 있겠냐 싶은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조사하면 딱 보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 이건 심하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딱 얘기가 잘 넘어왔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책으로 몰아서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은 총책이 있어요.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총책은 이름도 나이스가이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총책만으로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책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뭐 수거책이 있고 전달책이 있고 다 단계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전달책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알바몬 같은 데서 이제 일당 1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거 받고 이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짜리 단기 알바라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죠. 뭐냐면 판례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유죄라고 한 게 이유가 뭐냐면 미필적 고의예요. 나 10만 원 받고 예를 들어 현금 전달, 아니 누가 왜 현금을 굳이 택배로 보내냐, 이런 알바가 어딨냐, 의심스럽지 않냐 정황상. 본인이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겠지,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저는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본인이 돈 투자하면 돼요. 권유하지 말고. 그 왜 좋은 정보를 권유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무리하게 권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확신이 있었다면 뭐 그거는 뭐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사기 확신 없이 했다는 거 미필적 고의가 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중간책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구나.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이제 투자 실패, 사기라고는 할 수 없죠.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네, 실패하면. 정보 공유, 그쵸, 뭐 그쵸. 정보 네. 공유 차원에서 네. 근데 내가 잘못 짚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도 약간 뭔가 미심쩍으면서 이걸 자꾸 권유하고 이렇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고 해야죠.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일부러 사귄 걸 알면서도 초기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변에 유튜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보세요, 저한테 돈 들어온 거 보세요 이러면서 딱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제 출금 정지 되기 전에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딴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 수법이 너무 악질이에요. 그렇죠. 재질이 안 좋다고 네, 보죠. 네. 네. 어쨌든 고소를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법리적으로 왜 이 사람이 유죄인지 이런 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시면 돼요. 네.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뭐 아니면 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시면 되죠. 그냥 상담받고. 일단은 요 정도로 딱 커트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좀 보면은 일단 원금 보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그거는 불법이다. 원금 보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그거는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추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요렇게 내용 정리가 됐고, 이 다음 시간에는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니, 괜찮아요? 엄청 좋았는데, 아, 괜찮았는데. 그래요? 네. 두 번째 당합니다.